다이어트에 여러 번 실패한 당신은 의지가 약한 자신을 탓하고 있던 중 SNS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배고픔 자체가 사라졌다. 머릿속에서 음식 생각이 없어졌다. 몇 달 만에 체중이 크게 줄었다. 당신은 결국 병원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첫 주사를 맞습니다.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이라는 장 호르몬의 신호를 모방합니다. 마운자로의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과 GIP라는 두 가지 신호에 함께 작용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원래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분비되어 췌장에는 혈당을 조절하라고 알리고 위와 뇌에는 음식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먼저 췌장에서는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은 줄어듭니다. 또 위에서는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더 강하고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 오래 갑니다. 변화는 뇌에서도 시작됩니다. 위와 장에 음식이 들어왔다는 정보는 내부 장기와 뇌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따라 뇌간으로 전달됩니다. 뇌간은 호흡과 심장박동뿐 아니라 구토와 포만감, 식사 중단에도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약물이 뇌관과 시상하부의 식욕 회로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배고픔과 포만감의 균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상하부는 몸에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판단해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2020년 JCI 인사이트에 발표된 동물 연구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가 뇌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와 뇌간에 연결된 특정 회로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식욕을 높이는 신경세포와 식욕을 줄이는 신경세포가 함께 있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을 이용한 동물 연구에서는 포만감을 높이는 시상하부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배고픔을 촉진하는 신호는 억제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의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라 뇌의 배고픔 가속 페달은 약해지고 포만감 브레이크는 강해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당신은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식사를 시작해도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에서 갑자기 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식사 후 늘 찾았던 디저트도 눈앞에 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당기지 않습니다. 2025년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임상시험에서는 티르제파타이드를 투여받은 사람들이 가짜약을 투여받은 사람들보다 한 끼에 평균 약 525kcal를 적게 먹었습니다. 배고픔과 음식 갈망, 과식하려는 경향도 감소했습니다. 뇌 영상에서는 일부 조건에서 음식의 매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안화전두피질을 비롯한 영역이 고열량 음식에 덜 반응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음식의 맛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뇌가 음식에 붙이던 지금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중요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끊임없는 음식 생각, 이른바 푸드 노이즈가 줄어든 경험도 이러한 변화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파민이 고갈되거나 보상회로가 망가졌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즐거움을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신호입니다. 현재까지 이 약들이 사람들의 도파민을 고갈시키거나 모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변화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주사를 맞은 뒤 속이 울렁거리고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조금만 먹어도 음식이 위에 남아있는 것 같고 설사하거나 반대로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변비, 복통은 이 약들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특히 용량을 올리는 시기에 많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위험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드니 약이 아주 잘 드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동물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포만감을 만드는 뇌관 회로와 메스꺼움과 음식 회피를 만드는 회로가 부분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 메스꺼움은 체중 감량을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하는 효과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집니다.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고 머리가 멍할 수 있으며 심하면 갑자기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다이어트 과정이라며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등까지 퍼지는 심한 윗배 통증이 계속된다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췌장염을 확인해야 하고 오른쪽 윗배 통증과 발열, 황달이 나타난다면 담석이나 담낭염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체중계의 숫자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줄어든 체중이 모두 지방인 것은 아닙니다. 티르제파타이드 체성분 연구에서는 감소한 체중의 약 75%가 지방이었고 약 25%는 근육과 수분 등을 포함한 제지방이었습니다. 제지방 감소가 모두 근육 손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다는 이유로 단백질과 전체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지
줄이고 근력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근육과 체력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목표 체중에 도달한 당신은 약을 끊기로 합니다. 뇌가 적게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배고픔이 돌아옵니다. 음식 냄새가 다시 강하게 느껴지고 저녁이면 간식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약 때문에 뇌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체중이 크게 줄면 지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뇌에 알리는 렙틴은 감소하고 배고픔을 높이는 그렐린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뇌는 줄어든 체중을 건강한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 프리아 수미트란 연구팀은 식이 조절로 체중을 감량한 뒤 렙틴 감소와 그렐린을 포함한 식욕 관련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강해진 배고픔이 1년 뒤에도 상당 부분 지속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약으로 강화되었던 포만 신호까지 사라지면서 뇌의 체중 방어 시스템이 다시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장 연구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1년 동안 감량 체중의 약 3분의 1을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티르제파타이드를 중단한 집단은 체중이 증가했고 치료를 지속한 집단은 감량 효과를 더 잘 유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약을 끊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약이 마약처럼 뇌를 중독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이 사라지자 그동안 억제됐던 식욕 신호와 원래의 비만 경향이 다시 나타난 것에 가깝습니다. 연구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약물 중단 후 상당한 체중 재증가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체중에 대한 불안과 자기 비난이 더해진다면 살이 빠지면 약을 끊고 다시 찌면 또 약을 찾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의지가 약한 사람을 위한 편법도 아니고 뇌를 파괴하는 독극물도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과 췌장, 뇌를 연결하는 대사 신호를 조절해 비만을 치료하는 강력한 의학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킬로그램을 빨리 빼기 위해 먹지 못할 정도의 부작용을 견디고 영양과 근육, 약을 중단한 이후에 계획도 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약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비만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욕은 호르몬과 위장관, 신경계와 보상회로가 함께 만들어내는 복잡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행만 따라 가볍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약으로 식욕 신호를 낮추는 것과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